영수 표정이 굳어집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서울의 중심가에 하나의 불빛이 켜집니다. 박영수 구두수선. 45년째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문을 여는 작은 가게. 오늘도 81세의 박영수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챕터 1 종로의 새벽 풍경. 아이고, 요즘은 이 문 여는 것도 힘드네. 박영수 할아버지가 한숨을 내쉬며 낡은 철문을 밀어 올립니다. 한때는 가볍게 들어올리던 셔터가 이제는 천근만근입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선 영수 할아버지는 먼저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봅니다. 돌아가신 아내 순자 할머니의 영정사진입니다. 여보, 오늘도 일 시작한다. 당신이 좋아하던 종로가 많이 변했어. 그래도 난 여기 있어. 매일 아침 하는 인사. 45년 전 이곳에서 가게를 시작한 날부터, 그리고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는 더욱 거르지 않는 일과입니다. 작업대에 앉아 도구들을 정리하는 영수 할아버지. 망치, 송곳, 실, 접착제. 모두 수십 년을 함께한 오랜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밀한 작업을 할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에이, 괜찮아.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작업 준비를 마친 영수 할아버지. 어제 맡겨둔 구두들을 하나씩 꺼내봅니다. 찢어진 구두, 뒤축이 다른 하이힐, 밑창이 떨어진 운동화. 남들이 버리려던 신발들이지만 영수 할아버지의 손을 거치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새벽 6시.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매일 이 시간에 출근하는 환경미화원 김 씨입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럼 45년째 이 시간이야. 자네도 수고가 많아. 아유, 할아버지에 비하면 제가 뭐려. 어제 맡긴 작업판은요? 영수가 정성스럽게 수선한 작업판을 건네줍니다. 깔창도 새로 넣고 밑창도 보강했어. 이제 한 2년은 더 신을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 솜씨는 정말 새 신발보다 더 좋아요. 얼마 드릴까요? 10,000원이면 돼. 에이, 너무 싸게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김 씨가 20,000원을 놓고 가려하자 영수 할아버지가 10,000원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줍니다. 충분해. 자네 애들 학교 가는데 돈 많이 들잖아. 이런 일은 하루에도 여러 번 일어납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손님의 형편을 보고 가격을 매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전 10시. 평소 같으면 손님들이 북적일 시간이지만 요즘은 한산합니다. 대형 수선 프랜차이즈가 생기고 사람들이 신발을 자주 바꾸면서 구두 수선을 찾는 이가 줄었습니다. 단골 손님인 이 사장이 들어옵니다. 근처에서 30년째 분식집을 운영하는 오랜 이웃입니다. 영수 씨, 오늘 안색이 안 좋네. 어디 아파?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명절 다가오는데 준호는 언제 온대? 그 말에 영수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그 녀석? 또 해외 출장이래. 바쁜 놈이니 어쩔 수 없지. 에이, 그래도 명절엔 와야지. 서운하시겠네. 뭐가 서운해. 잘 나가는 대기업 임원인데. 자랑스럽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영수 할아버지의 눈가에는 쓸쓸함이 묻어납니다. 사실 아들 준호와는 10년 전부터 사이가 서먹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일하시고 쉬세요. 제가 아파트 얻어드릴게요. 난 여기가 좋아. 어머니와의 추억이 있는 곳이야. 사람들이 제 아버지가 아직도 구두 수선한다고 하면 좀 그래요. 뭐가 그래? 구두 수선이 부끄러운 일이냐? 그날 이후로 준호는 명절에만 겨우 얼굴을 비추고 그마저도 핑계를 대고
오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 사장이 위로하듯 말합니다. 자식들이 다 그렇지 뭐. 우리 때랑 다른 세상을 사니까. 그래도 순자가 살아있었으면 좀 달랐을까? 아주머니가 보고 싶으시구나. 영수 할아버지는 묵묵히 구두를 만지작거립니다. 그때 가게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구두 한 켤레가 눈에 들어옵니다. 45년간 한 번도 손대지 않은 아내 순자의 구두입니다. 오후 3시 초췌한 얼굴의 젊은 여성이 가게로 들어옵니다. 손녀 서연입니다. 할아버지, 어머, 우리 서연이. 이게 얼마만이야? 영수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오늘 면접 어떻게 됐어? 또 떨어졌어요. 아이고, 우리 서연이가 얼마나 똑똑한데. 그 회사가 사람 볼 줄 모르는구나. 서연은 할아버지 옆에 앉아 한숨을 내쉽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벌써 20번째 탈락이에요. 서연아,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얘기해 줄까? 영수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할아버지도 처음엔 구두수선 못했어. 그 당시는 먹고 살 길이 막막했지. 그때 할머니가 그러더라. 당신 손재주 좋으니까 기술 하나 배우자고. 할머니가요? 응. 그래서 무작정 구두수선 기술자한테 찾아가서 몇 달을 매달렸어. 처음엔 문전박대만 당했지. 그래도 포기 안 했어. 할머니랑 약속했거든. 우리 아들, 그러니까 내 아빠 훌륭하게 키우자고. 서연이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주름진 얼굴에서 젊은 날의 열정이 보이는 듯합니다. 실패가 무서운 게 아니야. 포기가 무서운 거지.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내가 먼저 믿어야 해. 할아버지는 후회 없으세요? 45년을 여기서만 계셨잖아요. 영수,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후회? 하나 있긴 하지. 뭔데요? 내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더 많이 말하지 못한 것. 남자라서, 아버지라서 그런 말이 어색했거든. 그게 제일 후회돼. 서연이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알아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아빠를 사랑하는지. 그래, 내가 어떻게 알아? 느껴지거든요. 할아버지 눈빛에서. 서연이 가게를 둘러보다가 구석에 있는 낡은 구두를 발견합니다. 할아버지, 이 구두는 왜 안 고치세요? 너무 낡았는데. 영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건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준 구두야. 할머니가 준 구두요? 그럼 더더욱 고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구두를 들어 올립니다. 1950년대 스타일의 검은색 구두. 곳곳이 헤어지고 밑창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구두에는 사연이 있어. 할아버지 목숨을 구해준 구두거든. 서연이 놀란 눈으로 할아버지를 봅니다. 목숨을요? 영수 먼 곳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50년 겨울이었어. 할아버지가 19살 때야. 영수 목소리가 떨립니다. 70년 전 기억이지만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중공군이 밀고 내려와서 우리 가족도 피난을 가야 했어. 그때 할머니는 17살. 우리는 약혼한 사이였지. 그날도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피난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영수의 신발은 이미 다 헤어져 있었습니다. 발가락 사이로 차가운 눈이 들어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상에 걸렸습니다. 더는 못 걷겠다 싶었어. 그냥 길가에 주저앉고 싶었지. 그때 순자가 자신의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오빠, 이거 신어요. 이건 내 아버지 구두잖아. 내가 유품으로 간직하던. 아버지도 오빠가 살아야 한다고 하실 거예요. 어서 신어요. 순자 아버지의 구두는 영수에게는 조금 컸지만 발을 보호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 구두 덕분에 한강을 건널 수 있었어. 만약 그때 발이 더 얼었다면. 영수, 구두를 쓰다듬습니다. 그래서 못 고치는 거야. 이 구두는 그 시절 그대로 있어야 해. 할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담긴 그대로.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할머니가 정말 할아버지를 사랑했네요. 그래. 그리고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정말 사랑했단다. 지금도 사랑하고. 영수가 구두를 제자리에 돌려놓으며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게를 떠날 수 없어. 여기는 할머니와 함께 일군 곳이거든. 할머니가 매일 도시락 들고 와서 같이 먹던 곳. 내 아빠가 어릴 때 학교 끝나고 와서 숙제하던 곳. 아빠도 여기서 숙제를 했어요? 그럼. 저기 구석 책상이 내 아빠 자리였어. 할머니가 매일 간식 준비해 놓고 기다렸지. 그런데 10년 전부터 내 아빠가 이 가게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 영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납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아픕니다. 10년 전 준호가 부장으로 승진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제 그만하시고 쉬세요. 왜? 난 일하는 게 좋은데.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제 아버지가 종로에서 구두 수선한다고. 그게 뭐가 어때서? 창피해요. 다른 임원들, 부모님은 다들 좋은 아파트에서 여유롭게 사시는데. 그날 영수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창피하다고? 내 학비 대느라 손가락 끝이 다 닳도록 일한 이 아버지가 창피해?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구두 수선이 그렇게 천한 일이냐? 아버지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변했다고요. 세상이 변해도 정직한 노동의 가치는 안 변해. 그 후로 부자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명절에만 겨우 얼굴을 보고 그마저도 서먹서먹했습니다. 사실 내 아빠 마음도 이해해. 출세했는데 아버지가 아직도 구두나 고치고 있으니.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빠가 잘못한 거예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인데 45년을 한자리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서연이 선반을 정리하다가 낡은 장부 여러 권을 발견합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 그건 그냥 오래된 장부야. 별거 아니니까 놔둬. 하지만 서연은 호기심에 장부를 펼쳐봅니다. 1978년부터 시작된 장부. 깨알 같은 글씨로 매일매일의 수입과 지출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준호 학원비 30만 원, 준호 대학 등록금 200만 원, 준호 유학자금 500만 원. 할아버지, 이게 페이지를 넘길수록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45년간 번 돈의 대부분이 아들 교육비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장부에는 서연 대학 등록금 익명 송금, 서연 생활비 익명 송금. 할아버지가 제 학비를? 서연이 놀라서 할아버지를 봅니다. 아빠는 회사 자금으로 학비 댄다고 했는데 영수 당황해서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야, 그건 할아버지가 보내신 거죠? 4년 내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내 아빠 자존심 상할까봐. 아빠는 자기가 번 돈으로 너 키운다는 자부심이 있거든. 장부를 더 자세히 보니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을 위해서는 거의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10년째 같은 옷, 20년째 같은 신발. 모든 것을 아끼고 아껴서 가족을 위해 썼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우리 서연이 훌륭한 사람 되는 것. 그게 할아버지 소원이야. 내 아빠처럼, 아니 내 아빠보다 더 훌륭한 사람. 다음 날 새벽 4시 30분. 영수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따라 몸이 무겁지만
45년간 한 번도 늦게 문을 연 적이 없습니다. 순자야, 오늘은 좀 힘드네. 그래도 일 나가야지. 영정사진에 인사를 하고 가게 문을 열려는 순간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돕니다. 아, 영수는 가게 앞에서 쓰러집니다. 새벽 5시 옆 가게 김밥집 아주머니가 출근하다가 쓰러진 영수를 발견합니다. 아이고, 어르신, 어르신, 119예요? 여기 종로 보신각 앞인데요. 할아버지가 쓰러졌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영수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과로와 영양실조,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쇼크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만. 그럼 괜찮은 거예요? 서연이 다급하게 묻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준호가 급히 귀국합니다. 아버지, 일주일 만에 깨어난 영수. 아들을 보자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준호야,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셨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원망이 섞여 있습니다. 그때 서연이 아버지를 밖으로 불러냅니다. 아빠, 이거 봐. 45년간의 장부를 보여줍니다. 이게 뭐야? 할아버지가 45년간 쓴 장부야. 아빠 유학 보낼 때도 결혼 자금 될 때도 전부 할아버지 돈이었어. 준호가 장부를 넘기며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의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서연이 다른 서류를 보여줍니다. 수십 통의 감사 편지들. 영수 어르신 덕분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쳐주신 구두로 면접 합격했어요. 형편이 어려운데 공짜로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구나. 병실로 돌아온 준호.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영수가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아니야. 아버지가 미안해. 너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 해줘서. 아버지, 사실 엄마랑 약속이 있었어. 너 태어났을 때. 영수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너 낳았을 때 엄마가 그러더라. 우리 아들은 우리처럼 고생 안 시키자. 최고로 키우자고. 그래서 45년을. 응. 구두수선이 창피한 일인 줄 알아. 하지만 너 키우는 건 창피하지 않았어. 자랑스러웠어. 준호가 아버지를 끌어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45년 만에 처음으로 나눈 진심 어린 포옹. 부자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내 자랑이야. 서연도 함께 울며 두 사람을 안습니다. 우리 가족 이제 다시 시작해요. 퇴원 후 영수는 다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가 작업 앞치마를 두릅니다. 내가 어릴 때 아버지 일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기억나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준호의 손에는 아버지의 DNA가 있었습니다. 금세 요령을 터득하고 아버지를 돕기 시작합니다. 이제 순자 구두도 고쳐야겠다. 영수 45년간 손대지 않았던 아내의 구두를 꺼냅니다. 아버지, 정말 고치실 거예요? 응. 이제는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으니까. 세 사람이 함께 정성스럽게 구두를 수선합니다. 찢어진 곳을 꿰매고 떨어진 밑창을 붙이고 광택을 냅니다. 완성! 새 것처럼 깨끗해진 순자 할머니의 구두. 영수가 구두를 들어 올려 햇빛에 비춰봅니다. 순자야, 이제 우리 가족 다 함께야. 3개월 후
박영수 구두수선은 구두방으로 새 간판을 달았습니다. 준호가 회사를 조기 퇴직하고 아버지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연은 SNS에 할아버지 이야기를 연재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아 찾아옵니다. 할아버지 구두방 이야기 보고 왔어요. 45년 장인 정신 직접 보고 싶었어요. 이제 가게는 단순한 구두 수선소가 아닙니다. 세대를 잇는 소통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고 어르신들은 추억을 나누러 옵니다. 할아버지, 오늘 인터뷰 요청 또 왔어요. 방송국에서요. 아이고, 무슨 인터뷰야. 그냥 구두나 고치는 늙은이인데. 에이, 할아버지는 그냥 구두 수선공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산 역사예요. 서연이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영수가 벽에 걸린 사진들을 봅니다. 순자 할머니 사진 옆에 이제는 가족 사진이 하나 더 걸렸습니다. 할아버지, 아들, 손녀가 함께 웃는 사진. 순자야, 약속 지켰어. 우리 아들 훌륭하게 키웠어.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 다시 하나가 됐어. 오늘도 종로 보신각의 종소리가 울립니다. 그 소리와 함께 할아버지 구두방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45년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구두를 고치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바칩니다. 당신들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말로 표현하지 못했더라도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버지 사랑해요라고. 그 한마디가 아버지의 45년을 보상하는 가장 큰 선물일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